안녕하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세계로 떠나볼 준비 되셨나요? 과학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꼽히는 투과전자 현미경, 줄여서 TEM을 세계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보고 만지는 이 모든 것들,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 근본을 찾아 원자 수준까지 내려가면 그 세상을 직접 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바로 이 엄청난 도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주 작은 것을 보려면 우리한테 익숙한 기술이죠. 바로 광학현미경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와, 분해능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광학현미경은 우리가 보는 빛, 그러니까 가시광선을 쓰잖아요. 그래서 빛의 파장보다 작은 건 원리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대략 200나노미터가 한계인 거죠. 그래서 박테리아 정도는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바이러스의 세세한 구조는 못 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전자현미경은요? 0.5나노미터 미만. 이건 그냥 원자 하나하나를 구별해서 볼 수 있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4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렌즈를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예 판을 새로 짜야 했죠. 과학자들은 빛보다 파장이 훨씬 짧은 전자를 새로운 빛으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바로 이 아이디어가 우리가 원자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그야말로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투과 전자현미경 TEM 그 자체를 한번 만나볼 시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거예요. TEM은 전자빔을 아주 얇게 만든 시료에 쏴서 통과시키고 그 결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두 개, 빛 대신 전자를 쓴다는 것, 그리고 시료를 투과시킨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바로 TEM의 기본 구조이자 전자의 여정인데요. 제일 위, 전자총에서 전자가 만들어져서요. 여러 렌즈를 거쳐 시료를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이미지가 딱 맺히는 거죠. 이제 이 각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자, 그럼 이 거대한 현미경 기둥 안에서 전자빔이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 그 길을 따라가 보면서 이 놀라운 기술의 핵심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여기 맨 꼭대기에 있는 전자총에서 시작돼요. 우리 일반 현미경에 빛을 내는 전구가 있듯이 TEM에는 전자빔을 만들어내는 전자총이 있는 거죠. 모든 관찰의 출발점입니다. 전자총의 심장부에는 전자를 방출하는 음극이라는 게 있어요. 주로 두 종류가 쓰이는데 전통적인 텅스텐이랑 좀 더 현대적인 LAB6라는 물질입니다. 표에서 이람수라는 값, 이거 한번 주목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전자를 표면에서 탁 하고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 일종의 문턱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LAB6는 이 문턱이 훨씬 낮아요. 그래서 더 적은 에너지로도 전자를 훨씬 쉽게 많이 방출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어떨까요? 당연히 더 밝고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수명도 기니까 최신 현미경들은 대부분 LAB6를 선호합니다. 이제 렌즈 얘기를 해볼게요. 전자는 빛이랑 달라서 유리 렌즈로는 조종할 수가 없어요. 대신 TEM은 아주 강력한 전자기 렌즈를 씁니다. 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만든 자기장으로 전자빔의 경로를 아주 정교하게 휘게 만들고 초점을 맞추는 거죠. 바로 이 원리인데요. 기본적으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면 자기장이 이미 바뀌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전자빔을 원하는 대로 모으거나 퍼뜨리는 거예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죠. 이게 바로 전자기 렌즈의 정말 엄청난 장점이에요. 우리가 광학현미경 쓸 때처럼 렌즈를 막 물리적으로 갈아 끼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다이얼을 돌려서 전류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배율을 수십 배에서 수백만 배까지 정말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진짜 놀랍지 않나요? 자, 드디어 전자의 여정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료의 원자 배열에 따라서 어떤 전자는 그대로 통과하고 어떤 전자는 튕겨나가면서 시료의 구조 정보가 담긴 일종의 전자 그림자가 만들어져요. 이 전자들이 형광 스크린에 딱 부딪히면 그 패턴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으로 바뀌면서 마침내 원자 수준의 이미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하려면 아주 중요하고 또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료 준비입니다. 이게 사실 종종 간과되는데 TM 분석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말 결정적인 단계거든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전자가 시료를 통과해야만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면서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전자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두꺼운 물질을 그냥 뚫고 지나갈 수는 없겠죠. 해결책은 딱 하나. 시료를 상상 이상으로 얇게 만드는 겁니다. 전자에 대해 투명하다는 건 전자빔이 정보를 잃지 않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얇다는 뜻이에요. 그 두께가 보통 100나노미터 이하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00분의 1에 불과한 두께입니다. 바로 이 작은 홀더 끝에 우리가 그토록 공들여 준비한 시료가 놓이는 겁니다. 직경이 3mm밖에 안 되는 작은 디스크 위에 우리가 탐험할 원자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엄청난 정밀함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얇은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거의 예술에 가까운 기술들을 개발했어요. 그중 하나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울트라 마이크로토미라는 기술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로 만든 칼날을 써서 시료를 나노미터 단위로 얇게 썰어내는 거예요. 마치 아주 얇은 햄을 슬라이스하듯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분자나 생물학적 시료도 TM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TM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얼마나 까다로운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이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M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더 강한 합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직접 보고 더 빠른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결함을 찾아내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 구조를 파악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특정 암세포만 콕 집어 공격하는 나노 입자를 설계하는 것. 이 모든 혁신이 바로 TEM을 통해 원자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TM은 그냥 비싼 기계 그 이상이에요. 재료과학, 생명과학, 의학 같은 수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내는 우리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는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원자 수준에서 물질을 보고 심지어 조작할 수 있게 된 인류는 과연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까요?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